네, 이번 장은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이제 파이썬에서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도 사실은 크게 많이 안 사용하지만 이제 메소드에서 이제 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랑 값의 쌍으로 저장하는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특이한 객체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데이터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료 구조들이랑은요. 그래서 좀 더 자료 구조에 좀 더 편하게 사용되는 거고, 인덱싱 대신해서 이제 키값을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싱 대신해서 뭔가 키값이라는 게 있구나. 요건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키를 변경할 수 없는 타입이어야 된다. 그래서 키값은 요 지금 리스트, 티플, 뭐 딕셔너리 이런 애들은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당연히 튜플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딕셔너리 객체는 키 자료용에 혼합될 수 있다. 그리고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키도 중복될 수 없다라는 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키라는 거는 사람 이름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묶어놓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사전에서 뭔가를 찾을 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연락처에서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할 때 김이라는 연락처와 박이라는 연락처, 이라는 연락처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찾잖아요. 여러분들도 핸드폰에서 어, 이름으로 이제 연락처를 찾다 보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딕셔너리의 어떻게 보면 사전이라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죠. 사전은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지만 얘에서도 이제 자료 구조 쪽에서 어떤 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딕셔너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딕셔너리 생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괄호를 사용해요. 중괄호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썼던 set이라는 애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기 이제 콤마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좀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비교해서 좀 보면 아까 아, 제가 set이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괄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요 set이라는 애는 또 바뀌었죠. 근데 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키 값으로 k는 12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p는 13 그리고 l은 이런 식으로 요거는 k 자체가 제가 뭐였네요. 문자열이어야 하네요. 그쵸? k가 문자열이어야 하죠. 그래서 문자열로 넣어주면 요런 D라는 애가 딕셔너리라는 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한 걸로 하지 말고 책에서 제공되는 딕셔너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책에 있는 애를 복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생성이 되죠. 예. 그래서 딕셔너리 사용하는 사용법은 이렇고요. 그래서 요 중괄호를 표현하는 얘가 없다면 요게 없다면 어, 셋이 될 거예요. 셋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하겠죠. 제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 셋3에다가 는 하고 위에 거랑 동일하게 k, 12 하고 p, 23, 이거 제가 지금 큰일 날 뻔했네요. 중괄호를 안 맞춰 할 뻔했네요. 그쵸? 이거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얘는 셋3 같은 경우는 셋으로 형성이 돼요. 그쵸? 여기서 중괄호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딕셔너리가 되냐
셋이 되냐를 결정해요. 그쵸? 재밌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중괄호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셋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set보다 디셔널이 더 잘 사용되므로 어, set을 사용할 때는 요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괄호로 쓰지 마시고 set은 하여튼 set을 사용할 때는 요 set을 이용해서만 쓰시고요. 내가 중괄호로 set을 만들겠다고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디셔널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괄호에서 내가 set으로 만들어서 중괄호를 사용해야지 이러면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디셔널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코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놓는데 이거 디셔널인가? 싶을 수 있죠. 실수라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set을 쓸 거면 이렇게 쓰지 말고 set하고 이런 식으로 써서 남들이 보더라도 충분히 남 여기 지금 set을 제가 이걸 등록해놨더니만 요 명령어가 안 먹고 요 메소드가 저 변수가 되는 것 같아서 set을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요거는 이제 문자열 같은 거라든지 또는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셋이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시 PPT로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셋을 요 함수로 셋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딕셔너리로 중괄호를 딕셔너리 전용으로 사용하고요. 셋은 셋을 이용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셋을 해서 이제 이거 셋이 아니라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중괄호를 여기는 이제 중괄호를 쓰고 이제 딕셔너리에다가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네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거 없어도 중괄호를 쓰고 중괄호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콜로니를 넣게 되면 요거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쵸? 근데 그거 방법 말고 요 디셔널이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서 쓰는 방법 아까 셋처럼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요거는 아까랑 동일한 방법에 그냥 이렇게 묶은 거고요. 만약에 이런 디셔널의 메소드를 쓸 거면 는이라는 값을 써야 돼요. 는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집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주는 형식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튜플로 리스트를 다시 튜플로 묶어줘야 돼요. 이건 왜냐면 값이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튜플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데 사실 이건 그냥 입력하는 방법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가지는 굳이 아니고 요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로 해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로 아까 그냥 중괄호만 쓰셔가지고 딕셔너리 쓰지 않고 넣는 방법은 요거 아니면 여기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고요. 요 두 가지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넣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빨리 넘기고요. 그 다음에 항목 접근하기인데 항목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0, 1, 2, 3, 4 이런 인덱스를 뭐 인덱스라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그 키라는 걸로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키 값을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상한 키를 넣어주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오고요. 그쵸? 이상한 키를 넣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et이라는 걸 통해서도 get이라는 걸 통해서도 값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쵸? 이거를 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도 이제 그 에러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없는 키값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없는 키값을 선택하면 에러를 발생하지만 그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얘는 예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출력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아예 어떤 거를 입력을 하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어, 겟해서 제가 여기다가 김을 치게 되면 이게 대가로가 아니죠. 있습니다. 김을 치게 되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제가 이상한 이름을 치게 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넣게 되면 여기에는 메모리상에 저 새로운 게 들어갈 줄 아는데 들어가진 않네요. 네, 제가 요거는 게시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없지만 두 번째, 이번 자를 넣어주게 되면 디폴트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아마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김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놔도 원래 김이 있다 그러면 김이 나오고요. 김이 만약 없다 그러면 2, 3, 3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김이 아니라 김이를 했을 때는 1, 2, 3이 나오는 그런 의미를 요 PPT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겟을 찾게 되면 만약 이 인덱스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니 get을 사용하라는 얘기고 get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이상하면 디폴트를 어떤 걸 하나 넣어줘라 이런 뜻이겠죠. 이거 디폴트라는 걸로 해서 이 디폴트가 출력되고 디폴트를 넣었는데도 만약 김이 있다면 그냥 김이 출력되겠죠. 김에 있는 값이 출력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로 여기서 디셔널리 get값이 키가 없는 경우 넌이 나오고 이때 디폴트 값을 사용하려면 두 번째 인자로 디폴트 값을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if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사용이 가능할 테니까요. 그 중에 이제 if문 같은 경우는 김이 있는지 디션 이 키값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키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목 추가 변경은 이런 식으로도 항목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 하면 이렇게 항목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재미있는 건 아이고 이걸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재미있는 건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맨 뒤에다가 김이라는 애를 하나 더 쓸 거예요. 김이라는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1, 2, 3을 썼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보면 이런 건 재밌겠죠. 여기 김이라는 애가 두 개가 있어요. 중복은 되진 않을 테지만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쳐보면 김이라는 애가 1, 2, 3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이라는 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똑같은 키가 존재한다 그러면 늦게 쓴 애가 당연히 죄송합니다. 늦게 쓴 애가 당연히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늦게 쓴 애가 살아남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똑같은 저랑 지금 똑같은 내용을 한 건데 채라는 걸 만들어서 값을 넣어줬는데 그 다음에 값을 바꾼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맨 처음에 생성할 때도 김을 요거를 하나 해서 여기다 또 김을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래도 이제 그 늦게 생성된 예로 이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항목 추가하는 거. 항목 삭제하는 방법은 전에도 저희가 팝을 통해서 이제 항목을 삭제한다 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이제 팝은 처음은 출력이 잘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팝이 이제 출력되는데 두 번째 팝을 내면
요 키값이 사라졌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해요. 요건 에러가 발생합니다. 원래 그전에는 팝으로 했을 때는 이제 에러가 발생 안 한다 했는데 요 키가 사라졌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두 번, 팝을 두 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델리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항목을 삭제하라는 건데 이건 메모리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키 항목을 요 항목을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출력되지 않고 삭제하는 건데 결국 얘도 동일하게 이제 키를 찾아서 삭제를 하게 되면 또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모든 항목을 또 삭제하는 방법은 요 클리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한 항목을 삭제하면서 이제 뭔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를 이제 저희가 다 출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아이템만 가지고 아이템이라 그러면 여기 요런 정보들을 다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쭉 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순서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는 저장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어떤 요 키값에 의해서 바뀌는 건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오름 차순에 의해서 키값이 바뀌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거는 값만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아이템은 얘를 전체를 다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밸류를 통해서 또 얘도 이제 값만 접근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함축하는 방법인데요. 이 딕셔너리 함축하는 방법도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요 지금 중괄호 안에 이제 이 지금 정보를 다 집어넣는 건데 요 중괄호에서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여기 이제 x가 어떤 내가 키는 요렇게 된 거죠. 요거 키로 정해져 있는 거고 x에다가 어, 요쪽은 값을 세제곱해서 넣은 거죠. x의 값을 세제곱해 놓은 거죠. 그래서 x 값이 어떤 값인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요 포문이 돌면서 x 값이 어떤 건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이 돌아서 x 값이 0부터 레인지 때문에 0부터 6까지 값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요 0부터 6까지 값이 여기 x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요 x로 들어가서 0일 때는 0, 1일 때는 1, 그리고 2일 때는 8, 3일 때는 27, 그리고 4일 때는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포문을 이용해서 그러면 값을 출력하게 되면 요 함축되어 있는 정보, 그러니까 요게 뭐 더 늘면 더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딕셔너리가 생성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여기서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요 부분에서 보시면 5까지네요. 5까지. 네, 제가 6까지라고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서 0부터 5까지의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렬하는 방법인데 순서는 보장할 수 없지만 여기서도 이제 요 메서드를 이제 출력할 때만 사실 기본적으로 요 순서는 보장할 수 없긴 한데 이게 뭐 그냥 오름차순으로 돼 있겠죠. 뭐 데이터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돼 있는데 여기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서를 보장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습 문제로 영한 사전 만들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사전을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 네,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단어는 뭐 등록 안 했을 때가 없을 거고요. 요 1, 2, 3이라는 단어들만 이제 한글로 같이 이제 해서 키값을 이용해서 한번 만든 실습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